혼자서 운전하다가 못마땅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욕할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욕을 하죠, 저는. 젠장. 젠장 이 정도. 설마요? 저는 언제 가장 정신적으로 피로하면은 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간섭할 때. 잠깐 그 아내분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죠. 누구나. 운전할 때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차를 물체 혹은 어떤 비인간화된 대상으로 여기거든요. 인간은 비인간화된 대상에 대해서는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때로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없던 모빌리티 이야기 문과적 기술주의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에 처음 인사를 나눴고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재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네, 아직은 지금 시점이 업로드가 된 시점은 아닌데 그쵸. 나온 거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팀원들이? 이번 기회에 팀장님 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죠.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뭐 너무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손님을 모셨습니다. 모니터 넘어 심리까지 꿰뚫어 본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하트 시그널에서 출연자의 최종 선택을 맞추셨고 네, 운이 좋게 맞았죠. 남자 출연자들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잘생겼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당연히 위원이실 줄 알았는데 지금 결혼하신 지도 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이제 연애하거나 썸 타거나 이런 데서 오는 뭐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저는 지금도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연애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요즘 부부들의 결혼을 한다고 연애가 끝난 건 아니다. 오늘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집에서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멘트 그죠? 결혼하셨어요? 했죠? 연애하고 계신 거 아니네. 저는 지금 썸 타고 있죠. 네. 썸. 너무 많이 가는데. 아니 저는 늘 썸 타고 있다고 그럼 생각.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안 그러세요? 심혈관 내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굉장히 멘트가 수준급에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운전자들의 심리, 특히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재밌는 또 정보들도 받아볼 텐데요. 실제로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차 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박사님도 좀 이렇게 화나실 때가 있죠, 운전하다가. 그럼요. 화날 때 있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개발하다 보니까 네. 제한 속도를 꼭 지키면서 시스템이 주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게 답답한가 봐요. 근데 뒤에 있는 차들이 막 크락션 올리고 쌍라이트 올리고 그리고 막 추월하면서 째려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개발 팀원들이 좀 많이 곤욕을 먹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대처하는 스타일이세요, 좀?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랑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죠.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근데 혼자 운전할 때는 좀 와일드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랑 같이 운전할 때는 항상 이제 VIP를 모시듯 천천히 운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유부남들 왜 이래? 그래도 어디 학원이 있나? 운전만 하면 왜 이렇게 혼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 VIP를 모시듯이 악셀 좀 이렇게 밟고 하는데 왜 이렇게 콱콱 밟냐. 그러면 어떻게 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래야죠. 혼자서 운전하다가 못마땅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많이 있죠. 어떻게 혼자서 욕할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욕을 하죠, 저는. 저런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니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또 네네. 정신의학 전문의시고 워낙 외모도 너무 좀 이제 욕설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혼자서는 하죠. 네. 즐겨 하시는 욕이 뭐예요? 뭐 어차피 괜찮아요. 어차피 즐겨하는 욕 편집하면 정도라고 되니까. 하면 뭐 젠장 이 정도. 설마요? 젠장은 만화책에만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젠장을 해? 끼어들게 막 저런 이런.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에. 저는 조금 더 심해요. 저는 저분 미치셨나? 뭐 이 정도까지는 전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박사님도 욕설을 저는 이제 좀 길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뇌를 집에 놔두고 왔나? 이런 얘기. 굉장히 적절하네요. 네. 제일 좀 위험했던 순간 뭐 보복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보호운전 당해본 적이 있고요. 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네. 뭔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갑자기 끼어들게 한다든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은 혹시 뭐 그런 보복운전 같은 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복 운전을 막 당했다기보다는 해본 적은 있으세요?
보복 운전이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당연히. 그럼요. 예. 그럼요. 절대 없죠. 불법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맞아요. 저는 이제 보복 운전을 다녔다기보다는 운전하는데 깜빡이 켜고 뒷차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으로 차를 대더니 창문 내리고 이제 욕을 하고 차 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돼. 그래서 갓길을 대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갔죠. 현명하십니다. 굳이 거기서 같이 성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개념이 좀 다르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이제 난폭운전이고, 보복운전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보복을 해야겠다. 특정해서 위해를 가하는 걸 보복운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난폭운전을 나는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는 사람이 70%가 넘었다고요. 차선을 뭐 지그재그로 칼치기라고 하죠. 바꾼다든지 아니면 방향등을 켜지 않고 들어온다든지. 네. 자, 실제로 이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그 통계가 좀 있는데요. 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그때만 발생한 건수가 54,000 건이 넘습니다. 하루로 치자면 약 30건이 넘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뭐 또 운전이 일상이고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다들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요. 운전대만 잡으면 좀 평소 성격과 다르게 헐크처럼 바뀌고 막 화가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왜 그런 건가요? 로드 레이즈라고 네. 그 운전할 때 난폭해지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따로, 그러니까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흔히들 쓰이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딱 되면은 운전할 때 난폭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운전할 때 난폭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운전이라는 환경이 일상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생활 환경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 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좀. 그렇죠. 근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은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한 번에 한 가지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차선을 의식하면서 속도를 동시에 의식할 수는 없어요.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운전할 땐 동시에 여러 작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여러 작업들은 무의식적인 시스템에 맡기고 내 의식은 계속 이 여러 작업들을 돌아가면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멀티태스킹의 핵심인데, 근데 아무리 잘 굴러가도 무의식적인 시스템은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 동안 네. 내가 스트레스 받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계속 의식이 팔려 있으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운전을 끌고 가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이 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전할 때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의 변화나 공격성도 통제하기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사실 운전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뇌는 이런 차 안이나 컴퓨터 앞 같이 옆에 누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없는데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앞에 있는 차를 물체 혹은 어떤 비인간화된 대상으로 여기거든요. 인간은 비인간화된 대상에 대해서는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서사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정말로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깜빡이 켜고 옆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창문 내리고 손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흔들어도 맞아. 갑자기 화가 좀 내려앉고, 그게 이제 물체에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나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의 환기 차원에서 우리 딱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난 도로에서 이럴 때 제일 짜증난다. 저는 주차장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차들 천천히 갈 때 있잖아요. 지나치게 천천히 갈 때 있잖아요. 답답하죠. 저는 사실은 그때가 심장이 터질 것만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정말 내가 봤을 땐 뭘 찾고 있어. 분명히. 네. 아니 저도 비슷한 게 어떤 있는데 때 좀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사실 우리가 주행차로랑 추월차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추월차로 들어왔으면 좀 빨리 가줘야지. 네. 나도 좀 추월할 텐데 추월차로 들어와서도 옆 차랑 나란히 가면은 도대체 갈 데가 없고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그 1차선은 좀 이제 요즘엔 단속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말씀 안 하시겠다. 저는 네. 어떤 특정 상황이 정말 가장 운전할 때 내가 정신적으로 피로한가? 좀 또 고급적,
잠깐만, 저 다시 한 번만. 저도 저는 앞차가 좀 천천히 갈 때 있죠. 네. 그럴 때 좀 정신적으로 피로하더라고요. 네. 이러기에 스트레스가 나도 좀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고급스럽네. 아니, 표현이 좋으시네. 네. 저는 언제 가장 정신적으로 피로하면은 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간섭할 때 아, 잠깐 그 아내분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죠. 누구나 친구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졌냐, 막히니까 돌아가라, 왜 이렇게 악셀을 세게 밟냐, 뭐 이런 표현들. 그럴 때 좀 스트레스나 피로함을 좀 많이 느끼시죠. 근데 그러면 네.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이나 화를 내진 않는데 그럴 때 누가 끼어들거나 그럴 때 누가 앞에서 느리게 가면은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정신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운전할 때 네. 내가 뭔가 통제감을 잃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하면은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네.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각들이 자아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일부러 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옆차가 저한테 오려고 깜빡이를 깜빡깜빡 키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럼 가끔 저는 그러면 이제 뭐 안 끼워주려고 하고 하나 나왔어요. 하나 맞아. 나왔어요. 지금 이제 원래 끼어들기는 밝혔어. 끼어들기는 불법이에요. 인간미가 나기 시작했다고. 이 사람이 결국 못 깼어요. 그럼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가면 더 앞에 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건데 그죠. 그건 화가 별로 안 나요. 내 바로 앞에만 안 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보통? 저 앞에 끼는 건 별로 신경이 안 저는 이제 쓰는데 보통 끼워드리는 편이어가지고 이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고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끼어들기 왜냐면 뭐 급한 일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뭐, 어쨌든 네. 운전을 하면서 화를 많이 내고 폭력적이 되는 게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이야기만 봐도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자, 박사님, 뭔가 분노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쭉 했는데 네. 운전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요? 네, 운전자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 스마트 캐빈 제어기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당신의 상태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탑승자의 자세를 측정하는 3D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신전도 센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이 운전자의 상태가 불안한지 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한 다음에 이 조명으로 알려줍니다. 당신의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나쁩니다. 그러면 붉은색.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노란색. 당신이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녹색으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운전자가 내 상태가 이렇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차 타고 가다가 아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잖아. 어차피 내 뇌파 때문이니까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막 바뀐다든지. 내가 이 사람 싫어했었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죠. 어. 제가 가장 운전할 때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건 옆 사람이 간섭할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아내분이 여보 이랬는데 빨간불로 탁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싸움이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운전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저희 그러니까. 회사가 고소를 당할 수 있겠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만 좀 반영해 주세요. 운전자만 볼 수 있게. 네, 이게 왜냐면 운전자가- 같이 볼 수 있으면 네.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능의 이름이 뭐예요? 기능이 이제 휴먼 센트릭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조명들을 나타내는 건데 추가적인 이제 기능들이 뭐냐면 사람의 생체 리듬 조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차량 내부 조명의 색온도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생체 리듬이 너무 높으면 안정화시켜주고 네. 너무 낮으면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비타민 D의 합성에 도움이 되는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좀 내부를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오로라 조명 그리고 멀미를 저감할 수 있는 또 조명도 있거든요. 차에 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색깔로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확률도 낮추고 이제 공조 센서를 통해서 좀 환기가 필요하겠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네. 그러면 자동으로 창문을 내리고 그런 기능까지도 연결. 환기도 해주고. 그렇죠.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이미 요즘 또 기능이 있죠. 뭐 터널 들어갈 때 창문 닫아주고 막 맞습니다. 이러던데. 닫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모드로 뭐 전환을 하시죠? 뭐 이런 권유도 차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들은 자율주행과 신호 연결을 다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주행할 때처럼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뒤에서 오히려 더 빵빵대고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난폭운전도 없어지겠네. 그렇겠죠. 요즘은 좀 분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분노가 많죠. 저는 최근에도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핸드폰 뭐 보거나 딴 데 한눈 팔거나 전혀 아니었어요.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다 발을 밟고 있다가 옮기는 뒤에서 빵빵빵 하더라고요. 한 1초? 1초도 안 돼. 진짜 그냥 뗐다가 와 근데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나.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딱 그 순간에 좀 화를 가라앉히세요? 사실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했을 때 그냥 서로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좀 잔인한 사건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과한 보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 참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마무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담을 해요. 앞에서 그냥 차를 멈추고 안 간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이제 옆에 누구 타고 있으면은 약속을 내일로 미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네네. 너스레라고 하죠. 그냥 너스레를 그냥 떨면 옆 사람이 웃고 이러면 저도 풀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전문의는 어떻게 화를 푸십니까? 저는 일단 주의를 전환하려고 해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노는 뭐 양자역학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끼어들어? 아까부터 자꾸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생각할수록 화가 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두 분 다 마찬가지의 대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스레를 떤다는 거는 그 분노에 대한 생각 말고 다른 즐거운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시도하고 계신 거고, 가족들 생각을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큰 사고가 나진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일 최고의 방법. 저는 늘 차에 새콤달콤을 항상 챙겨요. 초콜릿이랑 또 달라요. 그 상큼함과 달콤함이 같이 오면서 기분이 확 좋아져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PPL에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 너무 그게 막. 차마 때 여기 새콤달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일 수 있을까?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 혼자. 그러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로 볼 수 있어요? 절대 아니죠. 왜요? 막 욕을 한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앞차를 들이박는다. 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건 거죠. 장애. 그럼 내 차를 막 부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나 위해가 발생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운전을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감이 팽창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닌데 차만 타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무섭다. 마징가 제트 같은 걸 탄 거예요. 선생님도 내 예시가 또 되게 젊진 않네요. 마징가 제트. 너무 동안이신데 마징가 그러니까 제트를 하셔. 이거 또봇 같은 거죠. 네, 또봇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활용해야 돼. 일단은 비상등 잘 써야 되고. 그렇죠. 비상등 쓴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이 풀리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쓸 수 있으면 손도 좀 그렇죠. 수신호 좀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선루프 위로 이제 피스 표시 같은 것들도 좀 하고 그런 거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뒷유리에다가 뭐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나 뭐 이런 표시 같은 거. 네, 뭐 사실 제가 봤던 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손가락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좋게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던데. 그게 아마 시즌 1에서도 나왔던 기능일 것 같은데 HD 라이트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앞면 쪽으로 네. 빛을 투과해서 또 과속 방지턱, 또 공사 구간 아니면 이 경로로 가세요라는 것을 바닥에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인지하기 때문에 운전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실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D 라이트닝이 가능한 것은 이 LED 등이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0.04mm 정도의 굉장히 얇은 마이크로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000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일반적인 LED 헤드라이트보다도 250배 많은, 즉 그만큼 해상도가 높고 빛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문구나 그림을 도로면 바닥에다 쏠 수 있는 거죠. 거의 프로젝터가 달려있는 그렇죠. 거네요. 저는 말씀하신 기술들이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운전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를 자꾸 일깨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문과적 기술주의잖아요. 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잘 못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고려해서 개발할지 잘 몰라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을 주셔야지 네. 제가 개발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약간 노란 주황색 지금. 아, 주황색? 네. 아, 재밌습니다. 아, 문과적 기술주의 정말 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재미나게 나눈 게 아닌가 싶고, 또 특히나 우리 총기 쌤께서 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좋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제가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수록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아,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박사님도 오늘 뭐. 개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건강까지 챙겨드리는 문과적 기술주의.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오늘처럼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